자, 안녕하세요. 자, 박수 한번 치고. 자, 이제 오늘 그 국토개혁법이 이제 우리가 한 바퀴 이제 돌았는데, 국토개혁법이 12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우리가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을 통과할 때, 1차의 전략 과목은 민법이다, 뭐 개론이다, 뭐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2차에서 전략 과목이 공법이라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전략 과목은 중개사법이고, 꽈락을 넘어야 되는 과목이 공법이고, 그리고 막상 하다 보면은, 진짜 이거 장난이 아니다. 이거는 공부를 해본 사람들은 알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여기 이제 신규 동차생도 있고, 2차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한 과목이 일단 받쳐줘야 돼. 중개사법이 좀 받쳐주면 얘가 80이 나오면, 야, 내가 얘 40만 넘으면 된다. 뭐 이런 걸 맞출 수 있는데, 중개사법도 애매해. 공시세법도 애매해. 그럼 얘가 꽈락이 안 나와도 평균이 안 돼. 이게 항상 이 점수를 얼마 정도 맞춰야 되냐. 공법은 딱 50점을 맞아도 합격하는 데는 거의 지장 없어요. 합격하는 데는. 근데 50점을 맞고 나갔을 때, 배운 건 있는데 실무에 접목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어차피 실무 나가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공법 아니면 세법 물어봐요. 제가 지금 실무 강의도 하고 있고 지금 실무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의 물어보면 다 공법 관련된 거니까 제가 다 답변하고 있지만 이게 내가 알고 있으니까 답변을 하지 모르고 있으면은 진짜 답답할 것 같아.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이 할 때 제대로 한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하시면 되고, 이 책은 그 앞 페이지 딱 넘기면 좀 크긴 큰데 제 몸뚱아리 말이죠. 몸뚱아리. 첫 장을 딱 넘기면 맨 위에는 이제 시험에서 매년 나오는 게 4개가 있어요. 그 4개 한번 정리해 본 거고, 3페이지부터가 국토개혁법이에요. 국토개혁법에서 농지법까지 해서, 농지법까지 한 장으로 했어. 거기 12페이지까지. 그래서 이건 책에 들고 나머지는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숫자 관련된 거 쭉 정리하고, 권한자 관련된 거 정리하고, 그 법별로 외워야 될 것들만 정리해놨기 때문에 뒤에는 부록으로 있는 건데, 이거는 원래 책에 들어 여기다 안 넣으려고 그랬는데, 이것만 넣으면 책이 막 되게 얇아가지고 막 구겨져가지고 약간 두껍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고 나중에 대피특강 할 때 숫자 관련된 거 암기하는 거 하자. 그리고 권한자 암기합시다 해서 권한자 특강 해가지고 정리할 거예요. 어떻게 하지는 알겠죠? 여기 12페이지까지고, 누가 나한테 체계도가 뭐야 물어보는데, 한 장에 모든 걸 담으려고 만든 게 체계도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게 10장, 20장이 되면 그게 체계도가 아니라 요약집이지. 그러니까 체계도라는 걸 맨 처음에 제가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제가 행정병이거든요. 일반 행정 서기병이었는데 맨날 우리 중대장님이 이제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때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어가지고요. 이렇게 전지에다가 써야 돼. 또 내가 글씨는 또 잘 썼거든요. 지금 판서 글씨는 빨리 쓰니까 더럽게 못 쓰는데 잘 썼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만드는 거 맨날 하다 보니까 군사 관련된 것들 전체 뭐 만들고 하다 보니까 체계도가 되게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그럼 공법도 그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맨 처음에는 저도 전지를 만들어가지고 써가지고 여기다 붙여놓고 강의했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지금은 파워포인트란 게 나왔어. 그래서 옛날에 프로젝트를 샀어요. 파나소닉 걸로. 그래서 2005년부터 저는 이제 파워포인트 쓰면서 제가 이거 쏘는 거 있잖아요. 쏘는 거. 그 프로젝트를 제가 사갖고 강의할 때 들고 다녔어. 학원에서 만들어 달라고 학원 원장님이 그거 필요 없대. 아무도 안 쓴대, 나밖에. 그래서 제가 그냥 사가지고 제가 쓰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 전부 다 전자칠판을 다 쓰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전자칠판 썼으니까 그럼 한 장에다 딱 놓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보자. 이런 연습을 좀 하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되더라.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어떤 서적을 갖고 어떤 책 한 권을 딱 내가 이제 갖고 있어. 그럼 이 책 처음부터 끝까지 뭐가 있는지를 한번 싹 읽을 때는 잘 몰랐다가 두 번째 볼 때는 잘 보이잖아요.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 가봤기 때문에 두 번째 볼 때 잘 들어오는 건데, 근데 우리는 시험을 보는 거야. 책을 읽고 책 재밌다 이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내 머리에 넣어야 되는데, 넣으려고 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기억이 안 나잖아. 그럼 빨리 한번 싹 보고 그 다음에 뭐 암기해야 될 거 암기 노트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하려면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막 이렇게 볼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장으로 만들었던 거였고, 그래서 오늘 뭐 할 거냐면 국토계획법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짝 보고, 그 안에서 구체적인 게 뭐다, 여기서 나오는 게 뭐다, 이거를 이제 맞춰나가는 퍼즐 맞추는 형태로 가면, 이게 3페이지는
전체 7궤도 중에서 행정계획 관련된 거고, 이번 4페이지는 도시공관리계획 관련된 내용이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3페이지, 5페이지가 마지막에 3페이지잖아요. 총 3페이지인데 우리 기본수에서는 페이지로 따지면 150페이지인가 그래요. 150페이지인데 그걸 이제 3장으로 줄인 거다 보니까 공부가 안 된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딱 보면은 이게 헉이 돼. 공부가 좀 된 사람 입장에서는 와, 이 자식 이제 보통 놈이 아니네. 이 새끼 장난 아니구나. 내공이 어마어마하네. 막 이런 느낌이 올 건데 공부가 된 사람들일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상이 유튜브로도 나가고 있는데 유튜브에 지금 한 246명 정도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그래도 여기 멀리서 제주도도 있고 막 하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소통하면서 진행하려고 하는 거니까 제가 만약에 이거 보고 있으면은 저 새끼 딴짓 하는 애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지금 보니까 경기도 경기도에서 오신 분도 있고 제주도도 계시고 배가 고픈 7시입니다. 왜 안 들어와? 막 이렇게 써 있네. 이제 시작하니까 일단 국토계획법 내용부터 들어갈게요. 지금 보면 처음에 이 첫 장을 딱 봤을 때 얘가 뭐를 얘기하냐부터를 넣어야 돼요. 얘가 뭘 얘기하는 거지? 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 보여줄게요. 일단 공법에서 6개 법이 있는데 그 6개 법 중에서 우리가 지금 하는 법이 6개 법 중에서 국토계획법이 12문제, 그리고 개발법, 정비법이 각각 6문제,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이 7문제, 주택법이 7문제, 농지법이 2문제예요. 그 중에서 12문제가 나오는데 공부를 되게 잘했던 사람이나 열심히 했던 분들이 보통 10개 정도 맞춰요. 일단 10개를 맞추면 우리는 꽈락이 16개니까 플러스 알파로 몇 개만 맞추면 돼요? 꽈락을 넘기려면 6개만 맞추면 돼. 그래서 용어 정리만 맞춰도 벌써 몇 개야? 5개예요. 용어 정리는 어렵지 않잖아. 다른 거 하나도 안 봐도 용어 정리해서 한 문제씩 맞추면 5개야. 그리고 찍어가지고 하나 딱 맞았어. 16개야. 그러면 일단 꽈락을 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 꽈락을 넘을 수 있었던 거는 얘가 10개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약에 6개다. 그럼 이제부터 이제 힘들어지는 거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한 놈만 제대로 돼. 국토계획법만 제대로 되면 개발법, 정비법은 따라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발법, 정비법은 이해가 좀 잘 되고 건축법을 잘 해놓으면 주택법이 따라가. 그래서 건축법하고 국토계획법이 공인중개사에는 핵심 키예요. 그중에 오늘 하는 게 이제 국토계획법 가장 중요한 건데 그중에 12문제 출제되니까 얘부터 제대로 잡아보자. 그러면 지금 현재 국토계획법 전체 제목을 내가 한번 보여줄게요. 자, 보자. 자, 일단 타이틀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인데 얘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뜻이고 전국 토지에 대해서 뭐부터 짠대? 계획 짜고 그 다음에 이거에 맞춰서 뭐 하래요? 이용하래. 일단 얘는 파트가 딱 2개로 나눠지는구나가 딱 나와야 돼. 국토계획법은 내용이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구나. 건물이 대상이 아닌 거야. 토지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난개발이 아무런 계획 없이 막 개발하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게 이렇게 개발하면 안 됐네라는 후회가 생긴 거예요. 그럼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보세요. 그럼 내가 어느 지역이 있는데 그러니까 A란 도시야. A 도시인데 A 도시가 어느 지역이 막 개발이 됐어. 인구도 많이 들어오고 인구 40만이었는데 40만에서 막 60만까지 됐어. 와 대박이야. 20만 명 들어왔어.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뭐가 좋아요? 세금 많이 들어와. 또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시장님께서 권한이 높아져요. 50만을 넘으면 무슨 시가 돼요? 대도시가 되니까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권리가 또 생겨. 그리고 업적이 생기면은 그 다음에 뭐가 시장 나왔다가 다음에는 이제 뭐 도지사도 나가고 도지사도 나갔다가 대통령도 선거도 나가고 그러다 한 나라를 한번 내가 해보겠다. 잘하면은 뭐 엘리트 되면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게 차곡차곡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 인구를 늘리려면 여기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우리나라가 잘 살지도 못했기 때문에 일단 일자리 창출해야 돼, 뭐 해야 돼 해서 건물 엄청 짓고 뭐 해서 개발을 해놨어. 근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여기저기서 어느 순간부터 여기가 막히기 시작해. 사람은 많은데 막히기 시작하고 우리 아들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가 없네. 그래서 학교를 저기 외곽으로 가고 그리고 뭐 이제 씻으려고 했는데 물을 틀었는데 같은 지역 안에 하수 수요량은 딱 한정돼 있는데 인구가 많이 들어오니까 여름에 샤워 한번 하려고 그러면 물이 쫄쫄쫄쫄 나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수도를 늘려야 되죠. 도로를 넓혀야 되지. 학교를 지어야 돼. 그랬는데 보니까 이미 건물이 다 들어찼어요. 그래가지고 도로를 넓힐 수도 없고, 상하수도로 깔라고 했더니 도로 뒤집어 까가지고 넣어야 되고, 새로 다 관 갈아야 되고, 야, 이거 우리 잘못했다. 처음에 개발할 때 인구가 20만 명이 늘어날 건데, 그러면 거기에 받쳐지는 무슨 시설이 들어가 있어야 돼? 기반시설. 그래서 국토개혁법 핵심은 기반시설이에요. 국토개혁법에서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항상 문제가 되는 건 기반시설이야. 그래서 앞으로 어딘가를 개발하려면 기반시설 확충이 된 상태에서 그 기반시설의 수용 능력에 맞게끔 건물을 짓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하지만 특정한 도시가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하나의 지역을 이루고 하나가 국가가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럼 요 하나하나의 도시 단위가 제대로 안 되니까 국가가 망한 거다. 그럼 전국토는 이제부터 내가 니네들 도시 관할 지역마다 방향을 줄 테니까 그 방향에 맞춰서 니네들 개발해. 하달해 주겠대. 먼저 뭐를 짜겠다는 얘기예요? 계획을 짤 테니까. 그럼 그 계획에 맞춰서 이 계획에서 벗어나는 거는 하지 마. 규제하겠다. 그러니까 이용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뭐야? 개발이거든. 그럼 먼저 계획을 짜고 후에 뭐 해라? 개발해라. 그럼 어느 지역을 만약에 개발한다 그러면 전국 땅 중에 어디가 개발된다 그러면 이미 뭐가 나와 있어요?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내가 하나 힌트 줄게요. 저도 나름대로 뭐 땅 많이 샀거든요. 뭐 경매나 공매나 뭐 매수해서 많이 샀는데 땅 사면서 제일 제가 처음에 후회됐던 게 뭐였냐면 잘못 산 땅들 있지. 잘못 산 땅들은 이거 한 번에 사고 나서 1, 2년 만에 알 수가 없어요. 5년, 10년이 지나야 잘못 샀다 이게 보여. 근데 어떤 땅들은 3년밖에 안 지났는데 너무 잘 샀어 막. 근데 제가 딱 2개였는데 영통에 있는 땅을 처음에 샀거든요. 수원 영통 개발한다고. 그다음에 첫 번째 요거 사면서 청량리라는 제기동이 있어요. 제기동 땅 2개를 같이 비슷한 금액에 샀어. 시간이 딱 지났는데 그때 영통이 땅값이 더 쌌고 땅도 컸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 땅이 개발이 되면 이 땅 크니까 나중에 내가 요 부분은 개발하고 나머지는 좀 팔아가지고 땅값 좀 올려야겠다 막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5년 딱 지나고 나니까 어디가 더 많이 올랐어요? 제기동이 많이 올랐어. 제기동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땅인데 저 태어나서 처음으로 푸세식을 처음 봤거든 그때. 저희 집이 잘 산 게 아니라 저 그냥 아파트에서 어렸을 때부터 살았기 때문에 퍼세식을 가본 적이 없었는데 제기동에 재개발하는 거 노후주택 있는 부지를 산 건데 그 해당 이제 땅 임장을 가야 되니까 갔는데 갑자기 어떤 나보다 나이가 좀 한 15살, 한 20살은 많으신 분이 오더니 어떻게 오셨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매수해가지고 여기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좀 보러 왔다 했더니 그럼 저희 나가는 거예요? 나가야 돼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냥 매수만 했을 뿐이지 뭐 제가 들어오지 않을 건데 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잘 봐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가셨었는데 막 둘러보는데 화장실 열었는데 퍼세식인 거예요. 나 처음으로 구데기 봤어. 구데기라는 거 있잖아요. TV 책에서 나오던 거를 와 이런 데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여기를 이제 벗어 나가야 된다는 상황이 되면 되게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저는 이제 그 땅값이 막 엄청 오를 거라 생각도 안 했던 게 와 서울에도 이런 데가 있네 이랬었거든요. 근데 영통은 신도시였기 때문에 인구들도 막 들어오고 아파트 있고 있는 땅이 깨끗한 땅이었었어. 근데 나중에 땅값이 올라간 거 보니까 제기동 땅값이 훨씬 더 많이 몇 배가 더 올라갔어. 그때 뭘 느꼈냐면 제기동이 그때 개발 계획이 뭐가 나왔냐면 청량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하철역이 제일 많은 데거든요. 용산역이 아니에요. 용산역은 9개 노선이고 청량리역이 10개야. 10개 노선 제일 많은 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청량리 개발 계획이랑 뭐 있길래 여기저기 뭐 재개발되고 나면 좀 좋아지겠다라고 해서 이제 산 건데 나중에 딱 생각해 보니까 영통은 개발 계획도 본 적이 없었어. 영통은 이제 신도시니까 개발 계획이 없었잖아. 근데 제기동은 제기동 개발 계획, 청량리 개발 계획, 개발 촉진지구 막 이런 게 막 지정돼서 계획 보니까 야 어마어마해지겠다 해서 샀는데 그때 거길 몰빵했었어야 되는데 사람이 포트폴리오를 해야 된다고 들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나눠서 했는데 나중에 후회되는 건 몰빵했었어야 돼. 왜? 계획을 봤는데 여기 이렇게만 된다 그러면 청량리는 엄청 좋아지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당시에는 빨간 동네도 있었거든요. 그 청량리역 뒤에 가면 빨간 색깔 뭐 홍등가라고 하는 게 있었어. 근데 그거 이제 없어지고 좋아지면서 롯데백화점 들어쓰고 하면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되게 사람들이 청량리 하면은 맘모스 백화점 막 있고 옛날에
또 너무 나이 차이가 나오나? 거기 이제 백화점이 있었고 불나가지고 없어졌는데, 근데 그런 이미지였던 곳이었지만 천지개벽이 됐어요. 근데 거기 개발 계획대로 됐단 말이야. 근데 내가 만약에 땅을 샀었으면 뭘 먼저 봤었어야 돼? 이 계획 짠 대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건 여기서 먼저 줬단 말이야. 근데 이걸 안 보고 이걸 보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구나. 내가 이제 국토개법을 이제 강의하면서도 가끔가다 뭐 보냐면, 어느 시가 개발이 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짜야 돼요? 그럼 이제 방향부터 잡아야 돼? 집행부터 해야 돼? 방향 잡는 계획이 먼저 나오니까 방향 잡는 계획 갖고 요거에 따라 집행해야 되는 계획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둘 중에 어느 거를 봐야 되는 거야? 방향을 봐야 돼요. 얘가 하란 대로만 얘를 움직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계획이 한 개의 도시의 방향 잡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 계획이잖아. 그래서 어느 지역을 투자를 하든 뭘 하든, 내가 만약에 김포에 있다 그러면 김포시 도시기본 계획에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지역을 봐야 되고요. 김포시에서 뭘 하려고 교통처리 계획 어떻게 하려, 김포시 기본 계획 봤는데 교통처리 계획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저기 평택 같은 경우 교통처리 계획이 거의 내용의 10분의 1이 교통처리 계획이야. 그러니까 이제 계획을 잘 짰다는 얘기지. 얘네들은 한번 개발을 하는 걸 한번 후회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 왜? 기반 시설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개발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얘네들은 크게 개발하는 게 좋아요? 작게 개발하는 게 좋아? 그럼 작게 개발하는 것들이 여러 개 뭉치면 이거 문제 생긴다. 이런 개발하지 말고 대규모로 개발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작게 분할하는 거 하지 마라, 작은 개발하지 마라, 이런 것들 들어있어요.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 자, 여기가 개발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깔아야 돼요? 기반시설 깔고 학교 부지 빼고 뭐 빼고 다 빼야죠. 상하수도 시설 다 설치하고, 이거가 나왔을 때 이거에 맞게끔 건물의 규모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도시에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기반시설에 관한 기본 계획이 있고요.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획 어디 있어요? 관리 계획이 있어. 그리고 나서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 어디를 개발하려고 할 때 난개발되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묻겠대요. 그동안 하도 많이 당해서. 그럼 지구 단위 계획 내용도 보시면, 혹시 기건이라고 들어봤어요? 기건이 들어왔어. 기건 뭐지? 기반시설 배치 규모야. 우리 공부했던 것도 나오죠? 여기 잘 따라오고 있나 모르겠네. 잘 따라오고 있어. 교수님 김 붙었어요 그러는데. 잘생긴 김. 감사합니다. 옛날에 이거 강의하면 막 여기 500원 막 10,000원 이렇게 막 줘주고 막 했는데, 이따 올라오는지 안 오는지 볼게요. 무료 강의니까 시험 보기 전날 제가 이제 지문 읽어주는 남자 특강을 하는데, 시험 보기 전날 2시부터 4시까지 하거든요. 2시간 정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는데, 그날 막 어떤 분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3만 원을 딱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놀이학교 했더니 막 5만 원 올라오고 막 7만 원 올라오고, 그날 하루 수익이 한 100만 원 된 것 같아. 난 분명히 무료 강의였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굳이 주려고 그러면 감사히는 받겠다. 그때 보내주시더라고. 오늘 몇 개 올라오는지 보자. 지금 뭐 다른 데 빠졌는데, 결국에 뭐냐면 기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도시 안에서 어딘가를 또 개발하려고 하면 무조건 지구 단위기 묶어서 무슨 시설 설치 계획 짜라, 기반시설 배치 규모 짜라, 그거에 맞게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고한도, 최저한도를 맞추겠다.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이야, 얘.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제 개발하려고 그랬는데 개인이 하는 거야, 개인이 하는데 지구 단위 계획을 가지고 않을 거 아니야. 그럼 개인이 하려고 하는 걸 사적 개발행위라고 그래. 그러면 내가 하는 이 개발이 이 계획에서 정한 목적에 안 맞게끔 개발하면 안 되니까 이 계획 짠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죠. 물어봐야 되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짠 사람이 도시가 특광, 시군이야. 그럼 그 사람한테 저 개발 계획 이렇게 짰는데 해도 됩니까? 라고 허가받으래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제도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이미 계획 짜놨던 거에 대해서 맞춰서 가는 거니까 전체 개념은 결국은 이거구나. 전국 토지에는 앞으로 이렇게 개발하세요 방향 제시하고 구체적 계획으로 규제를 하겠다. 이 계획이 짜지고 나면 당신들은 이 용도대로 써야 돼. 용도 지역이 나오고, 용도 지역에 맞춰서 개발하려고 그랬는데 뭐가 부족하면 안 되니까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야 용도 지역 갖고 안 되니까 용도 지구도 만들어. 이제 지구하고 용도 지역으로 안 되니까 용도 구역 또 만들어. 해서 용쓰리 제도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 나온 다음에 그 용도가 정해졌으니까 주거 지역에는 도로율이 몇 프로 돼야 돼. 상업 지역에는 도로율이 몇 프로 돼야 돼. 주거 지역이니까 학교 들어가야 돼. 공원 들어가야 돼. 그 기반시설 설치 배치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용계 기가 뭐죠? 기반시설. 그 도가 뭐예요?
도시개발사업. 그럼 여기 해당 도시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인구를 늘리려고 했는데 도시가 안 됐던 지역을 도시로 만드는 개발사업 해야 되고, 오래된 도시가 있으면 정비해야 되잖아. 그럼 또 도시군 관리에서 하겠다. 근데 절차가 너무 복잡하니까 도시개발법으로 빼고 정비법으로 뺀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지가 뭐죠? 용계기도지 해서 지구단위 계획이잖아. 결국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이제 어디선가 개발한다면 무조건 뭐로 묶어버리겠대요? 지구단위 묶어가지고 건. 두 가지를 꼭 짠 다음에 너희들 개발해. 대신에 계획에 맞춰서 개발하게 되면 인센티브 주겠다.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5가지가 있다가 갑자기 도복이 있고 나한테 하나 딱 드러났죠. 예. 이제 옛날에 용도구역은 규제만 하던 건데 이게 대한민국도 이제 선진국의 계열이 들어섰고 하다 보니까 외국의 그 사례를 보니까 너무나 계획을 잘 짜가지고 개발이 잘 된 지역들이 사례가 생겼는데 우리나라는 규제만 하고 있더라. 그래서 야 이제는 혁신적으로 도시도 만들어야 되니까 기존에 있던 규제 다 빼버려. 그리고 여기는 완전히 창의적으로 도시적으로 만들어봐 해서 만든 게 도시 혁신구역이 나왔고, 그 다음에 기존의 기능이 떨어졌던 지역에다가 여러 기능을 넣겠다 해서 복합 용도구역이 나온 거야. 그 두 개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무슨 시설이죠? 기반인설. 기반인설이 결정되고 설치가 되고 나서 10년 정도 지났어. 기능이 어떻게 돼요? 떨어져. 그럼 기능 떨어지면 다시 복합으로 넣어야 되죠. 그래서 기반인설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되면 무슨 시설이야? 도시군 계획 시설. 여기를 다시 입체 복합 기능 넣겠다 해서 도시군 계획 시설 입체 복합구역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도복입이 나온 거지. 입체 복합구역이 그래서 나온 거야. 근데 그거를 규제하려고 만든 게 국토계획법이다. 그러면 처음부터 볼게요. 자, 그럼 전국 토지니까 이제 여기는 건축물 대상이에요? 토지 대상이에요? 토지 대상이야. 그럼 전국 대상이니까 국가가 짜는 종합계획을 짜야 되는데 걔는 국토기본법에 있어. 그래서 국토기본법 아래에 얘를 만들어낸 거야. 그럼 여기는 한 개의 도시랑 두 개의 도시랑 묶어야 되는 게 더 큰 거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 먼저 나오겠지. 그럼 광역도시계획이 나오고 그 안에 도시들 하나하나마다 짜는 계획을 뭐라 불러요? 도시군계획이라고 그래. 도시군계획은 기본계획하고 뭘로 나눠지는 거예요? 관리계획으로 나눠지겠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도시는 특광, 특시군인데 여기 관할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이렇게 도시로 만들 거예요. 방향 잡는 계획인데 방향을 잡을 때는 구체적으로 잡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넓게 잡는다 해서 광역도시계획이고 하나의 기본 방향이다 해서 기본계획이야. 비구속적 계획이니까 방향만 설정하는 거니까 얘는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뭐뭐 해라라는 규제는 안 해요. 성격이 나랑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비구속이기 때문에 얘는 일반적으로 수립해서 무슨 절차로 간다고 그랬지? 승인. 수립해서 승인하는 절차인데 수립하는 사람이 이제 우리 인구가 이렇게 들어설 거니까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개발했으면 좋겠어. 두 개 도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다 보니까 광역도시계획하고 기본계획이 방향 제시하면 걔네가 준 대로 따라가는 게 뭐예요? 도시관리계획이에요. 그럼 얘는 구체적으로 나를 직접 관리하는 구속력이 들어가는 거네. 그럼 여기 안에서부터 이렇게 이용해라 저렇게 이용해라 구체적으로 나와야겠구나. 그래서 이 이용 파트는 뭐랑 관련 있냐면 얘랑 관련 있는 거야.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의 용계, 기도지, 도복, 입이잖아요. 그래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그 다음에 기가 뭐예요? 기반인설. 이게 결정이 되고 나면 무슨 시설? 도시군계획 시설. 그거 설치하는 사업을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용계, 기, 도가 뭐야?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그럼 사업이 현재 몇 개네? 3개죠. 이 3개는 다 어느 계획에서 나온 거네? 도시군계획에서.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통칭하고, 야, 얘는 어딨어? 도시공객 시설 사업은 이 법에다 둘 건데 얘는 법을 따로 만들어라 해서 개발법하고 정비법은 엄마법에서 나온 아들법, 자법이 된 거야. 그래서 얘는 별도로 따로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난개발 막으려고 하늘이 주신 선물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해놓고 이제부터 계획을 내가 3년 안에 짤 테니까 이 계획에 8가지를 넣어놓을 건데 그중에 꼭 짜는 게 뭐예요? 기건인데 기반인설 배치 규모는 이렇게 짜놓을 테니까 건축물 용도는 이거 들어와야 되고 건폐율 여기까지고 용적 여기까지야. 대신에 니네가 기부 체납하면 건폐율은 150% 완화해주고 용적률 200%까지 완화해주겠다. 인센티브 줄 테니까 내 말 들을래 안 들을래? 들을게요. 그래서 만든 게 지구단위계획이에요. 여기까지는 됐어. 그럼 요게 지정이 됐으니까 이거에 맞춰서 나는 이제 개발을 할 건데 내가 개발을 하는 거는 개인 목적이니까 무슨 개발? 사적 개발. 그럼 얘는 개발행위자가 개발계획 작성해서 허가를 받아라. 근데 공적 개발이라는 건 여기 기반시설이 결정됐어. 도로로. 결정되고 나면 무슨 시설이 된 거죠?
도시공개 시설 설치하는 사업은 이거는 뭐야? 공적 개발이에요? 사적 개발이에요? 그냥 공적 개발행위는 개발을 허가 받을 필요가 없지. 지가 지한테 받을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두 개로 나눠지는데 사적 개발행위, 그럼 개발행위가 뭔데 했더니 법률 범위 내에서 이런 게 개발이야라고 딱 만들어야 되니까 너무 많은 거라. 그래서 건축하는 거 통폐합해서 공작물 포함해서 토지의 형상 바꾸는 거, 토지 뭐라고 그러죠? 형지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그리고 물건을 일정 기간 이상, 몇 월 이상, 1개월 이상 쌓아놓는 것들까지도 이 계획에 맞지 않으면 하지 마. 계획에 맞으면 내가 15일 안에 허가해 줄 테니까 그때 해. 그래서 만든 게 개발행위 허가제도라 건물 토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개발계획 작성해서 뭐 받아야 돼요? 허가. 근데 얘는 공적 개발하는 사람은 개발행위자라고 안 하고 사업하는 시행자라고 불러요. 그러면 공적 도시공개 시설 사업하는 사람을 뭐라 부르고? 시행자가 무슨 계획 짜서? 실시계획 짜서 인가 받아라. 그럼 도시개발 사업도 누가?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해서 뭐 받아라? 인가 받아라. 정비사업 있죠? 오늘 했네, 오늘. 정비사업은 사업이 몇 개예요? 3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3가지 사업이다 보니까 실시계획이란 말 안 쓰고 사업 시행 계획이라는 단어를 쓴 거야. 어차피 다 똑같은 말인데. 그럼 이제 공적 개발하고 사적 개발이가 부딪히면 누가 우선합니다. 공적 개발이 우선하니까 이거 짠 사람한테 물어봐라. 근데 이미 계획은 이제 다 끝났어. 계획 다 짰는데 갑자기 또 문제가 발생했어.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건 어디서 문제가 발생한댔죠? 난개발의 원인이 뭐예요? 기반인설. 기반인설은 부족한데 설치가 곤란한 지역인데 개발행 허가 기준에 맞으면 허가해줘야 돼. 문제 생길까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해야겠다 해서 안 되겠네 해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을 추가로 만든 건데 얘는 여기 요 네모 박스 안에 안 들어가 있죠.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하는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요 개발행위 허가하는 사람이 도시군 관리계획 짠 누구예요? 특광. 특특 시군인데 이 사람이 지금 허가를 해주려고 했더니 야 여기는 기반시설이 부족한데 설치도 안 돼. 난 너네들 개발하는 거 많이 못하게 해야 되겠다.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뭐 하겠다? 강화. 근데 얘랑 반대되는 애가 나왔어요. 기반시설은 부족한데 얘는 설치가 또 가능한 거야. 그럼 개발행위 하는 애가 돈을 좀 내서 너가 이 개발했다고 내가 사람들, 시민들 돈 걷어다 세금으로 너 도로 깔아주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 너도 일정 부분에 개발했으니 일조 좀 해라.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뭐예요? 부담하는 거야. 그래서 기반시설 무슨 구역? 부담구역. 요거 2개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보니까 하늘이 주신 선물이 뭐였죠? 지구단위계 구역으로 개발하려고 했던 애들이 대부분 도시지역이거든요. 그럼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난개발 날 때는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얘가 야 요거 동생으로 하나 더 만들어. 그래서 성장을 관리하겠다. 개발하는 거를 관리하는 구역에서 성장 관리계획구역을 만든 거예요. 그럼 이제 성장관리계획구역하고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금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에 넣어놨어요. 이 내용이 없어? 없어. 이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라 특광 특특시장군수가 의협심 거치고 심의 거치고 의심 거쳐서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성계기라고 그래요. 한번에 기억해도 돼요? 성계기. 따라해봐. 성계기. 저번에 계기성 이렇게 했더니 백이성이 자꾸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백이성은 아니다. 이거 성계기로 하자. 성장관리계획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문제로 생기는 게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랑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그래서 얘네들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의협심 거치고요. 얘는 심의만 거치고 얘는 의심 거쳐요. 절차가 다 달라.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자꾸 의협심 갖고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거 법을 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나중에 깜빡하고 안 만든 게인 거야. 안 되겠다. 그걸 만든 걸 보치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치기에다가 타인 토지에 출입할 때는 이런 절차를 밟으세요 해서 타인 토지 출입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행정심판이라는 것도 있고 시범도시라는 것도 있어요. 그거랑 이 법에서 계획을 짰으면 이 계획에 맞게 이용해야 되는데 계획에 안 맞게 이용하면 벌칙 줘야 되죠. 벌칙 주는 거를 우리나라는 3년 3천, 2년 2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만들어 놨어요. 그중에서 대부분이 2년 2천이야. 대부분이 뭐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에 맞지 않게 개발했어. 그럼 몇 년 몇 천? 2년 2천이야. 근데 저 이거 시계 얼마랬죠? 3년 동안 모아 3천만 주 샀댔잖아. 시가와 조정구역이랑 개발행위 허가 위반하면 몇 년 몇 천? 3년 3천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요 2개 빼고 나머지는 뭐 찍으세요? 2년 2천. 그리고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랑 500만 원 이하 과태료인데 여기 개발행위 할 때 우리 허가 받고 가야 돼. 누구한테? 특광특특시군에게 허가 받아야 되는데 천재지변 응급복구해야 돼요.
지금 허가 받을 시간 있나? 일단 하고 나중에 신고해라. 그럼 되게 신고는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어. 그럼 얘는 사형을 때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제일 약한 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라. 그래서 허위로 신고하거나 거짓 보고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때려요. 그래서 허위 보고 신고 500 할 때가 이놈이야. 그럼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빼고 쓱쓱 몽둥이라고 해서 타인 토지 몰래 들어갔을 때, 공동구 몰래 무단 점용했을 때, 타인 토지 출입하는 거 방해할 때 몽둥이 얼마? 1천만 원. 그래서 쓱쓱 몽둥이는 얼마?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그래서 여기 벌칙까지 하면 국토개혁법이 전체가 내용 끝난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결론은 요 내용 범위에서 하나씩 하나씩 나온 건데 전체 내용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그런데 도시군 관리계획. 그럼 여기 무슨 파트예요? 계획 파트. 그래서 체계도 맨 위에가 자 체계도 몇 페이지냐면 3페이지인가요? 3페이지. 지금 3페이지 보시면 자 토지 이용 뭐라고 써있어요? 이거? 계획. 계획이 나왔으니까 토지 뭐예요? 이용. 그럼 이제 계획에 맞춰서 이용해라. 그럼 아까 내가 하는 개발행위가 사적 개발행위죠. 이 사적 개발행위는 이 계획이 짜놓은 대로 우리는 써야 되는 거야. 만약에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여기 지역은 종전에는 농림지역이었는데 여기를 만약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꿨어요. 농림지역일 때는 공장을 못 짓는데 계획관리로 바뀌면 뭐 질 수 있어? 공장 질 수 있어. 그럼 토지의 활용도가 높아진 거죠. 그럼 땅값이 올라가죠. 내가 땅값을 올린 게 아니라 계획이 바뀌어서 토지에 이용할 수 있는 거를 풀어주니까 땅값이 올라가는 거지. 그걸 우리는 행위제한 뭐 됐다고 그러죠? 완화.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돼서 토지 가격이 상승했다 이런 말 써요. 그러면 이게 이 용도로 바뀌었다라는 거는 해당 지역의 땅의 용도가 개발할 수 있는 용도로 바뀌었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 개발하게 되면 반드시 뭐 깔아야 돼요? 그러니까 용도지역 변경하면서 기반에서 어떻게 짤 건지 같이 짜야 돼. 그게 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들어있는 거야.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2개 이상 도시에서 짜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 1개의 도시의 방향 잡는 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 얘 둘은 방향 잡는 계획이니까 수립해서 뭐 하는 절차? 승인. 얘도 수립해서 승인하는 절차가 돼 있어요. 근데 요 2개가 방향 줬으니까 집행하기 위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인데 얘는 구속력이 들어가는 것도 수립이다 입안이랑 말 같이 써요. 근데 야 똑같이 쓰면 사람들 못 알아듣잖아. 그래서 여기는 입안에서 결정한다고 그래요. 근데 승인 수립하고 입안은 혼용해서 쓰는데 승인하고 결정은 절대 혼용하지 않아요. 승인은 효력이 없어. 그냥 잘했어 라는 뜻이고 결정돼서 진행해. 그래서 얘는 효력이 있을 때 쓰는 거야. 얘네들은 효력이 없으니까 이 계획이 만약에 짜졌을 때 이 계획은 무효입니다. 취소입니다. 이런 걸 따질 수가 없어. 행정쟁송이고 뭐고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이 결정에 따라 내 땅의 용도가 엄청나게 규제를 받아버리는 상황이 생겼는데 너무 재산상의 피해가 생겼으면 당연히 이거는 국가를 상대로 이 계획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의견도 안 듣고 이거를 했다?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 절차상의 하자를 갖고 무효 확인 소송을 할 수 있어요.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주민 의견 들으라고 돼 있죠. 주민 의견을 결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구속력이 들어가는데 얘네들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 이건 중대한 하자니까 당연 무효다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기초조사를 안 하고 했어. 인구경제 사회문화 조사도 안 하고 했어. 그럼 이거는 처음부터 무효로 해야 돼. 다시 기초조사 하면 돼. 그럼 무효가 되는 거야? 취소가 되는 거야? 취소. 그래서 기초조사는 취소 사유야. 결하면. 주민의견은 결하면 무슨 사유고? 무효 사유야. 한번 따라해봐. 기초조사. 기초조사는 무슨 사유? 취소 사유야. 예. 근데 주민의견 청취는 무효 사유예요. 주민의견을 안 들은 건 당연 무효 사유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 이의제기할 수 있으니까 행정쟁송 제기가 가능하다. 근데 결정이 됐으면 내 땅에 뭔가 규제가 떨어졌다는 얘기잖아. 그럼 어디까지가 규제를 받는지 알려줘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결정 고시됐다고 바로 효력 발생하는 건 아니고 이 땅에 여기까지가 바뀌었어 라는 거를 지적이 표시된 지용도에다가 표시해서 내가 고시할 테니까 고시되는 그때부터 효력 발생할게. 그래서 얘는 효력 발생 시기가 언제? 지용되면 고시 후야. 그래서 큰 틀은 이 2가지가 나오고 얘가 나와서 그 다음에 절차가 나오면 효력 발생한다. 그 효력에 대해서부터 이제 내가 이용하려고 할 때는 이 계획 짠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된 거야. 전체 개념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계획 파트, 이용 파트고 뒤로 넘기면 가장 중요한 계획이 우리랑 관련 있는 계획이 뭐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이잖아.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은 아까 용계, 기, 도지를 했죠. 용이 뭐예요? 용도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그다음에 기가 뭐지? 기반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랬지. 그럼 얘네들을 정해놨는데 야 여기가 개발될 거야? 그럼 얘네들이 잘 맞아야 되잖아. 그래서 나 묶어놓은 게 무슨 구역이야? 지구단위 구역이에요.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은 개별법으로 빼놓은 거고 결론은 이거야. 그 다음에 해당 지역에서 A가 지금 현재 개발행위 하는 건 사적 개발행위고 요 도로 설치하는 건 무슨 시설이에요? 기반시설이 도시공간이익이 결정되면 무슨 시설 돼요? 도시공계획 시설. 이 시설이 결정되면 사업하는 사람이 시시계획 짜서 인가 받고 나서 싹 수용해서 밀어버리고 준공이 되고 나면 공공시설 귀속만 시켜라. 여기서 끝난대요. 그래서 도시공관리계획은 요 내용을 이제 정해놨어. 이 정해놓은 거에 대해서 공익사업은 이렇게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공적 개발하고 사적 개발 나눠진댔죠. 그러면 내가 하는 개발 행위가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인데 내가 하는 개발 행위가 이 도로 지금 철도 설치하는데 철도를 설치하는데 내가 여기다 건물 져놨어. 그럼 나중에 이거 철거해야 되죠. 철거하는 게 맞을까? 애초에 야 우리 이 계획 짜니까 하지 마 했어야 돼. 하지 마 했었어야 재정적 경제적으로 더 오히려 또 손해가 덜 볼 거 아니냐. 그래서 너 공적 개발하는 사람인 도시공관리계획 짰던 특광 특특 시군한테 가서 사적 목적의 행위를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그래서 이게 개발 행위는 누구한테 가서 허가를 받고 경미한 경우 허가를 안 받는다. 단 허가할 때 조건에 요거는 네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걸 우리 조건부 허가라고 그러고 허가 기준에 맞으면 허가하고 안 맞으면 불허가 하는 건데 맞더라도 야 이건 허가하면 안 돼. 허가 뭐예요? 제한. 그리고 나서 착수 다 하고 나서 무슨 검사 받으면 끝나요? 중공사하고 나중에 공공시설 귀속하면 끝난다. 이 내용을 만들어놨고 공익사업인 경우에는 사업하는 시행자가 개발계획이 아니라 무슨 계 시시계획. 그래서 인가고시 떨어지면 착수하고 완료되고 나서 공사 완료 공고하면 끝난다. 그 과정에서 자, 이 철도 설치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니까 사적 개발행위에서는 돈 있어 이런 거 물어보지 않지만 시 예산으로 하는 거니까 어디다가 한꺼번에 뭐라 해버리면 딴 데가 부족해지죠. 예산 계획을 잘 짜야 된다. 급한 데부터 먼저 하고 좀 나중에 해도 되는 것도 뒤로 밀어. 그래서 돈계별이라고 그랬는데 좀 쪽팔리니까 일어서 해서 뭐야? 단계별. 단계별을 만들면서 1단계, 2단계를 나눴던 거야. 3년 안에 할 거는 1단계, 3년 이후에 할 거 2단계. 그럼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오면 사업하는 누가 나와요? 시행자.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은 어느 사업에서만 나오냐면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만 나와.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면 부동산 관련된 국토개법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페이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알겠죠? 그래서 그럼 1페이지부터 갑니다. 1페이지에 3페이지죠? 책으로는. 자, 광역도시계획은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데 몇 번부터 나오지? 자, 일단 광역도시계획이 41번에 나와요. 1번부터 40번까지가 중개사법이고 41번부터 80번까지가 공법인데 41번 문제가 첫 번째 문제가 너 올해 뭐 나올 거 아니? 저 광역도시 나올 것 같아요. 네가 어떻게 알아? 그냥 감인 거지 뭐. 그동안 광역도시계획이 10년 동안 4번 나왔으면 기본계획이 2번 나왔고 용어정의가 3번 나왔어요. 그리고 딴 게 이상하게 나온 적이 있었고 그러면 올해도 가능성은 어느 게 먼저야? 광역도시계획에서 시험 문제가 낼 수 있는 거는 일단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에다가 왜 짜는 거야? 누가 짜는 거야? 효과 뭐야?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대상 지역이 아까 1개예요? 2개 이상이에요? 2개 이상 묶어야 되니까 요 도시하고 요 도시를 묶으려고 했더니 이게 같은 도에 있으면은 요 안에 시군이거나 시시거나 군군이겠죠. 그럼 같은 도면 누가 지정하면 되고? 도의사가. 시도에 걸치면 윗사람이 국장. 그럼 지정권자가 국장 아니면 누구밖에 없네. 근데 여기다가 시도지사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서울시장은 1개만 관리하는 도시 하나 관리하는 사람이지 2개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국장이나 또는 도의사가 애들 밑에 있는 애 의견 들은 다음에 심의 거쳐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면 요 지정하신 분이 누구냐에 따라 짜는 애들이 나오겠죠. 자, 같은 도에다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했어요. 그 안에 있는 애는 시장군수잖아. 그러면 같은 도에 있으면 누가 짜서? 시장군수가 짜서 지정하신 누구 찾아가라. 도의사한테 승인청해라. 근데 이게 시도에 걸쳐 국장이 지정하면 시도의사가 짜서 국장한테 가서 승인청해라. 근데 이거를 이분이 지정해 줬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때까지 연락이 없네. 승인청 안 했어요. 그럼 얘 물러보는 거죠. 근데 누가 직접 짜는 거야? 도지사나 국장이. 도지사나 국장이 짜는데 얘네들 짜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얘네 둘이 짜다가 둘이 협의가 안 된 거야. 협의가 안 되면 윗사람이 누구죠?
도지사한테 가서 요청을 하면 같이 짤 수도 있어. 그래서 원칙은 짜야 되는데 요청이란 말이 들어가면 요청은 반드시 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하여한다 할 수 있다야. 그러니까 이제 시장 군수가 요청하면 도지사랑 같이 짤 수도 있다.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누구랑? 국장이랑 공동으로 수립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 1 플러스 도가 뭐냐면 1번이 요청하면 도지사랑 같이 짤 수도 있다 이 뜻이에요. 누가 자꾸 물어봐. 1 플러스 도는 뭐예요? 여기 1번. 2 플러스 9은 뭐냐면 2번하고 국장 말하는 거야. 이게 된 거죠. 이제부터 질문하지 마. 그러면 이제 요청하면 같이 짤 수도 있댔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국가계획 관련된 겁니다. 국가계획이란 말이 나면 어느 번 나와야지? 국장이 수립을. 제가 지금 요청이라는 단어 썼어 안 썼어? 그러면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이 수립. 하유한다. 시장군수가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 요청이란 말 썼으니까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요청해서 국장이 짜는 경우는 없어요. 시장군수만 있어. 그리고 얘네 둘이 짜다가 협의가 안 되면 이게 도저히 조정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누구 찾아가서? 도지사 찾아가. 시도지사가 협의 안 되면 누구 찾아가서? 국장 찾아가서 조정 신청을 하는데 둘이 공동으로 가면 여기서 조정하면 돼요. 근데 단독으로 조정 신청이 오면 얘가 안 왔잖아. 그러면 일정 기간을 줄 테니까 둘이 권고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해봐라고 했는데 안 하면 직접 조정하겠대. 그래서 협의가 둘이서 협의 성립이 안 되면 공동 또는 단독으로 조정 신청하는데 단독으로 들어왔을 때는 국장도지사가 일정 기간 하라고 권고한대요. 권고하고 응하지 않으면 직접 조정하겠다. 그래서 이게 수립권자 조정 대상이야. 요거 하나랑 지정권자 물어보는 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광역도시 내용 물어볼 건데 수립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뭐 해야죠? 기초조사 해야지.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조사, 측량 이런 거 해야 돼. 그걸 누가 하는 거냐면 이분이 하는 거야. 그리고 순서는 항상 의협심이었어요? 의심협이었어요? 협의심이었어요? 의협심이니까 의견 청취가 돼야 수립이 돼서 보내야 협의심이 하는 거라 그럼 수립권자가 하는 거는 기초조사하고 뭐 해야 돼요? 의견 청취하는 거야. 의견 청취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듣고 주민이 안 올까봐 지방의 의견 청취해라 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구속력이 없을 때에는 한번 들어봐라가 뭐죠? 공청회. 구속력 들어가는 거 와서 보여줘라 해서 공람. 그럼 여기는 방향 잡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공청회 해야 돼요? 공람해야 돼? 그래서 공청회 할 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일간신문에다가 1회 이상 공고를 하면 그때 와가지고 의견 제시하고 타당하면 반영하겠다. 한번 의견을 들었다. 니네들이 안 올까봐 어디 의회? 지방의 의견까지 들어서 얘가 계획을 짰어. 계획 짠 앞에 있는 서류를 시장군수는 누구한테? 도지사. 시도지사는 국장. 국장이 짜면 본인이. 도지사가 짜면 본인이. 그럼 도지사가 단독으로 짤 때는 승인 신청할 필요가 없다. 그럼 얘가 이제 승인 신청이 들어오거나 본인이 승인을 하려고 확정을 하려고 할 때 뭐부터 하고요? 의협 심의 협의하고 심의 거쳐서 승인했는데 이 사람만 알면 안 되니까 짰던 애한테 관련서로 첨부해서 보내는 걸 뭔부? 송부하면 얘가 일반인들한테 열람을 시키는데 이 열람은 와서 보라는 열람이라 14일 이상 의견을 듣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공람할 때 의견 듣기 위해서 14일 이상 공람을 하라고 그러는 거지 이거는 와서 보라는 열람이니까 14일이란 말 쓰는 게 아니에요.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람할 때는 며칠 이상? 14일. 와서 이제 뭐 30일 이상 줄 테니까 와서 아무나 봐. 그리고 이제 요게 수립이 됐어. 요거는 한 개 도시였어요? 두 개 이상 도시였어요? 그럼 요거 할 때 광역도시계획에서 여기 기초조사, 인구경제, 사회문화 다 했죠. 근데 나중에 A시에서 계획을 짠대. 그럼 인구경제, 사회문화 조사한 거를 또 다시 해야 돼? 이미 있던 거 쓰면 돼.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전산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문제가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력 낭비, 돈 날라가는 이거 아까우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자. 기초조사를 해놓은 거를 정보를 제대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만약에 도시에서 기본계획을 짤 때 뭐 하죠? 기초조사. 관리계획 짤 때도 뭐 하죠? 이거 요 기초조사 갖다 쓰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는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인구가 뭐 5년 사이에 엄청 늘어날 수도 있고 지진이 나서 뭐 약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 그럼 이제 이 계획이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는 기초조사에 다시 반영을 해야지. 이건 타당성 검토한다는 거예요. 정보를 다시 넣겠다는 거야. 그래서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몇 년마다 반영할 것. 5년마다 반영하는 거예요. 타당성 검토가 아니에요. 그럼 이제 광역도시계 끝났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예. 그럼 이거는 두 개 도시인데 자. 졸려? 노래 하나 할까? 미쳤어 내가.
나 노래하러 온 사람 아니야? 예. 자,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을 했기 때문에 너무 쉬워. 왜 쉽냐면 얘는 그림 하나 딱 그리면 끝나거든요. 봐봐. 한 개 도시야. 여기야. 그럼 여기 앞으로 이 도시를 어떻게 만들지? 그러면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 계획은 이 지역을 뭐 하려고 짜는 거야? 했을 때 개발하려고 짜요? 보존하려고 짜요? 개발하려고 짜는 거니까 야 앞으로 개발할 때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어떻게 조사해서 어느 지역을 도시로 만들고 어느 지역을 정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을 여기서 다 주겠다. 그래도 방향 제시하는 거니까 얘도 수립해서 승인하는 절차야. 비구속이니까. 여기는 외울 게 없는 게 아까 광역도시계획은 두 개가 어떻게 묶였냐를 봤지만 여기는 도시가 아까 어디였어요? 특, 광, 특, 시, 군이니까 여기 관할하는 자들이 짜는 게 맞지. 근데 저들 말고 국장이 평택을 잘할까요? 평택 시장이 잘알지 국장이 잘 몰라. 근데 그걸 국장이 짠다 그러면 안 되니까 영어로 뭐라고 그랬죠? only you. only 누구만 짜는 거예요? 특광, 특, 시장 군수만 짜는데 얘가 여기 예외 없음이란 말 쓴 이유가 뭐냐면 시험장 가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이 짠다 이렇게 꼬셔요. 근데 어디서 봤거든 이거? 관리계획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어디서 봤으니까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얘는 아예 머릿속에 only란 말을 넣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only 누구만 짜요? 특광, 특, 시장, 군수인데 시장, 군수는 윗사람이 누구라서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을 하는 거고 얘는 옛날에 국장한테 갔는데 기껏 특별시가 짰는데 국토부에서 딱 틀어버리면 왜 짰니? 뭐 이렇게 되니까 야 여긴 큰 도시니까 니네가 결정하나 가져. 그래서 특광, 특특은 본인이 뭐 하는 거예요? 확정하는 거야. 그럼 여기 잘 봐요. 수리권자의 국장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리고 승인권자에도 없어.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중앙이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다. 중앙도시계획 뭐 이런 말 쓰면 안 돼. 왜? 국장이 없으니까. 여기 확정하기 전에 의견 들을 때 국장의 의견은 들어라는 있지만 국장이 권한이 있지는 않는 거야. 한 개 도시의 방향 잡는 거라서. 그래서 여기는 머릿속에 only가 가장 중요한 거고 절차는 똑같습니다. 인구경제 사회문화 조사하는 거 뭐예요? 기초조사할 때 아까 광역도시계획에서 이미 했죠. 그대로 준용한다고 돼 있어요.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준용한다. 근데 광역도시계획은 두 개 도시 연결을 어떻게 할 건지의 기초조사였고 한 개 도시를 어떻게 하겠다가 없어요. 얘 뭐 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그랬지 아까? 기본계획 뭐 하려고 하는 거야? 개발하려고 그랬는데 맨날 제1은 하는 곳이야. 거기다 개발하면 됩니까? 안 되죠. 여기 개발하려고 했더니 집안이 연약하대. 적성이 안 맞아. 그럼 하면 안 되잖아. 이것도 안 한 상태에서 나중에 방향 줬더니 나중에 가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애초에 하나만 더 해라. 두 개만 더 해라 해서 할 거 많아 죽겠는데 토했다 그랬죠. 토했다. 토가 뭐야? 토지적성평가 해. 제취약성 문서 요거 두 개가 추가되어 있는 거야 얘는. 광역도시계획은 없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추가로 하시고 그다음에 방향 잡는 계획이니까 멍청해? 공청회. 일간신문에 14일 전까지 공고해서 공청회 장소에 오셔서 의견 제시하면 타당하면 반영하겠다. 이때 안 올까봐 어디 의회? 지방의회. 여기는 특광, 특특, 시군이니까 특광, 특특, 시군 의회 의견을 듣고 도지사가 없잖아. 그러니까 시장군수 의견을 안 들어요. 본인한테 의견 안 들으니까. 그러면 지방의 의견대로 수립해서 보내면 여기서는 국장이 없으니까 지방행정기관장을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승인하고 관련소로 뭐예요? 송부하면 일반인들한테 알려줘라. 그냥 30일 이상 공람해라 이 뜻이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관할하는 특광, 특특, 시장군수가 수립하여야 한다요? 할 수 있다요?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얘 뭐 하려고 하는 계획이었어? 개발. 근데 개발하려고 그랬는데 수도권에도 안 들어가 있고 광역시도 옆에 붙어있지도 않고 인구마저 줄어서 10만 이하야. 개발할 태백 같은 경우는 개발이 안 돼 이제. 기본계획 짜봤자 의미 없지 않냐. 그러면 짜야 되는데 안 짜는 예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면서 광역시와 경계 같지 않으면서 인구 얼마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을 짤 때 기본계획 내용 다 포함해버리면 안 짜도 되죠. 그때는 안 짤 수도 있다. 근데 요 놈이 더 잘 나온다. 그리고 내가 여기 계획을 짜다 보면은 A시장이 김포예요. 김포시에서 계획 짜다 보니까 도로 계획이 연결이 된 거야. 그럼 여기 B시장 몰래 짜야 되는 거예요? 얘랑 얘기해야 돼? 그러면 얘가 얘기하면서 일부 포함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광역이면 이거 다 포함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인접한 지역의 전부 또는 뭐 일부를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대 인접한 장과 뭐는 할 것 협의. 그럼 기본계획 더 이상 나오고 있으면 내 손 장직 없어요. 전부야. 이제 기본계획까지 끝났어.
그럼 기본계획 끝났으면 이제 구체적 집행계획 뭐 나와야죠? 도시군 관리계획 나와야 돼. 근데 얘 특징 중에 하나가 방향 제시하는 거라 비구속적 계획이라 나랑 관련이 없어서 행정쟁송 제기할 수가 없고, 얘가 나와야 관리계획이 나오니까 관리계획이 뭐가 되는 거고? 지침. 근데 얘가 광역도시계획 짜놨는데 기본계획 짜다 보니까 둘이 부딪혔어. 누가 우선해? 광역. 그럼 얘 타당성 잃었으니까 뭐 매번 바꾸지 말고 한 번 정도 5년이 될 때마다 타당한지 안 한지 필요 없는 거는 좀 발췌해서 고쳐라.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해?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고, 한 개 도시의 개발 방향 잡았기 때문에 그 도시 성격이 어떤지 궁금하다 그러면 어느 계획 보라는 거예요? 기본계획. 감정평가사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한 개의 도시의 성격을 파악하기 가장 좋은 계획이 뭐예요? 했을 때 답이 뭐야? 기본계획이 답이었어요. 왜? 한 개 도시의 모든 거 다 짰잖아. 아, 야, A시 무슨 성격 갖고 있어?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보면 안 돼. 관리계획 봐도 안 돼. 무슨 계획을 봐야 돼? 기본계획 봐야 돼요. 됐고. 그 다음에 이제는 구체적 계획으로 갑니다.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니까 이제 위에서 야, 여기 신도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마곡지구 도시개발을 하겠대. 마곡지구는 어디 안에만 있어요? 강서구 서울특별시 안에 있잖아. 그럼 서울시 도시계획이 있으면 되지. 그럼 이건 도시기본계획만 있어도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 이쪽 가면 위례라고 있어요. 위례. 위례는 여기 하남하고 성남하고 서울이 껴 있어요. 몇 개 이상이에요? 그럼 걔는 광역도시계획에서 방향 줘야 돼요. 한 개 도시에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은 형태가 광역도시계획에서 방향 줄 수도 있고 도시기본계획에서 방향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광역도시계획은 항상 있는 게 아니라 도시군기본계획 항상 있는 거고, 그래서 도시군기본계획은 짜야 되는 게 원칙, 안 짤 수 있는 예외도 있다 이렇게 된 거고, 광역은 짜야 된다, 안 짜야 된다가 없고요. 광역계획은 지정되면 짜는 거야. 예. 그러면 자, 구속력 있는 계획이니까 계획을 뭐 한다고 그랬죠? 계획을 입안해서 계획 뭐예요? 입안해서 윗사람한테 무슨 신청하는 거야? 결정 신청하는 거야. 이거만 딱 써놓은 다음에 권한자가 누구냐만 넣으면 얘 게임 끝나는 거야. 해볼게요. 도시니까 당연히 특광, 특특, 시군이자. 근데 국가계획 관련됐네? 국장. 광역계획 관련됐으면? 광역계획에서 도시가 짜는 경우 있죠. 관리계획도 얘가 짤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국가계획 관련된 국장이 짰죠. 국장이 짤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입안권자의 구청장 빼고 다 있죠. 그래서 높은 사람부터 쓰면 국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가 입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결정할 때 시장, 군수는 윗사람이 누구고? 도지사. 특광, 특특 본인이 하니까 시도의사죠. 단 인구가 얼마 이상인 경우? 50만 이상인 경우에는 대도시가 직접 결정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국장이 입안하면 결정도 누가 해야 돼? 국장이. 그럼 이제 결정권자가 원칙은 시도 대장, 예외가 국장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나중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사람이죠. 지정권자가 누구예요? 원칙이 도시개발구역, 그럼 시도 대장이 하는 거고, 예외 국장이 하는 거다. 국장이 하는 사유는 국중공들천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제가 국토개법부터 농지법까지 하면 싹 다 연결할 수 있거든요. 그럼 저 판서 저까지 가야 되는데 오늘은 국토개법만 하는 거니까 여기서 스탑할게요. 여기서 개발법 쪼가 한번 해버리면 다음 주에 안 와요. 여기까지만 일단. 근데 여기 이번에 개정된 게 국장이 결정하는 사유가 원칙이 본인이 위반한 경우,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은 누구만 결정하죠? 국장만. 그리고 그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도의사가 원칙인데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 근데 이게 수산자원보호구역 바뀌면 회장인데 이 회장이 바뀌었어요. 이제 회장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회장인데 1제곱킬로미터보다 작잖아? 그럼 시도의사가 한다고 이번에 지지난주에 개정이 된 거야. 이제부터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누가 원칙이에요? 회장인데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보다 작잖아요? 그럼 누구도 할 수 있대? 시도의사. 그럼 이제 다음 중 시도의사가 지정할 수 있는 거를 골라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는 뭐도 골라야 돼? 수산자원보호구역도 골라야 돼, 이제. 근데 개발제한구역은 고르면 안 돼. 개발제한구역은 누구만 하는 거예요? 국장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국장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도의사가 못 하는 거 골라라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이었는데 지금은 뭐만? 개발제한구역만 시도의사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됐어요? 그럼 여기서 자, 입안권자가 제일 먼저 할 일, 얘는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라서 기초조사 들어갈 때 기본계획에 토있다에다가 하나 더 해야 돼. 왜? 땅 파야 되니까. 땅 파면 환경 파괴할 수 있죠. 하나 더 하라고 그래서 환장하겠네 해서 환이 뭐야? 환경성부터 들어간 거야.
토했다, 환장하겠네. 그래서 환경성 검토는 어디만 추가되는 사항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근데 시험 문제에서 도시군 기본계획의 이 수립권자는 기초조사와 환경성 검토를 추가로 해야 된다. 그럼 틀린 거예요. 환경성 검토는 어디서만 나와요? 도시군 관리계획만 나오는 거예요. 제가 형광펜을 왜 여기다 했는지 알겠죠? 그리고 기초조사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는 구속력이 들어가는 건 와서 보세요 해서 공람시킨댔죠. 공람을 이틀 시키고 안 하면 주민 의견을 들으려고 했을 때 못 듣는단 말이야. 그래서 법에서는 공람 나오면 다 며칠 이상? 14일 이상. 공람은 다 14일 이상 하는데 둘 이상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해서 그 날짜에 와서 14일 이상 공람을 시키겠다. 근데 정관장은 뭐랬죠? 홍삼. 정이 뭐죠? 정비계획하고 관리처분계획만 30일이고 나머지는 다 14일 이상이에요. 그리고 공람이 끝날 때 얘네가 의견 제시하면 60일 안에 통보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 들어야 되는데 아까 용계, 기도지, 도복, 입고 나타났다 이거 다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늘이 주신 선물이 뭐죠? 걔는 빨리 결정해서 빨리 진행해야 되거든요. 지방의 의견까지 들으면 시간이 너무 하니까 여기 지방의에서는 뭐는 안 들어요? 지구당이 안 들어요. 그래서 지혜는 지없다 그랬는데 들어본 것 같긴 하죠. 지혜는 지없다. 지방의 의견 청취에는 뭐 없어요? 지구당이 안 들어. 그거 하나 기억하고. 그럼 이제 입안이 되면 결정 신청하면 시도대장은 지방행정위원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고 국장이면은 중앙으로만 바뀌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게 심의할 때 용계, 기도, 지 할 때 건축계획이 하나 있어요. 건축물 규제하려고 만든 게 뭐야? 용계, 기도, 지 중에 기건. 기건이 어느 계획의 내용이야? 기건이 어느 계획의 내용이야? 기건. 어? 지구단위 계획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잖아. 기건. 건이 뭐예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 한도잖아. 이거 건축계획이잖아요. 건축계획인데 도시계획위원회가 잘 모르잖아.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심의하라고 돼 있어요. 공동심의는 무슨 계획일 때? 지구단위계획일 때. 그래서 공동심의하는 게 하나 있고 하나 더 있어요. 기초조사 생략사유가 있고 주민공람 생략사유가 있는데 이거는 기초조사를 안 하는 경우는 이미 개발이 끝난 지역은 기초조사 할 게 없다. 그래서 개발이 끝나서 나대지가 없거나 나대지가 몇 프로 미달되면 나대지 2% 미달되면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초조사 생략사유고 주민공람할 때 주민 보여주면 안 되는 건 국방상 기밀이야. 기밀인 경우에는 주협심 공통생략사유예요. 그거까지. 근데 이 생략사유가 아닌데 기초조사 안 했네? 그럼 이거는 기초조사는 무슨 사유? 취소사유고 주민공람은 무효사유예요. 당연 무효사유입니다. 그리고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야 결정됐으니까 이제 고시해주고 난 다음에 뭐 그려야지. 지형도면 그려야 돼요. 그래서 지형도면을 고시하면 이때 효력 발생하는데 이 지형도면 누가 그리니? 또 기초조사 누가 했죠? 이방권자. 그래서 지형도면 이방권자가 그리는 거야. 원칙이 특강, 특특, 시군이 그리되 예외 국장, 도지사 그리는 경우도 있다. 급수 제일 낮은 애가 누구죠? 내가 형광펜 해놨어. 시장군수. 시장군수는 윗사람이 누구라서? 도지사. 그래서 가장 잘하는 이방권자가 짜되 시장군수는 윗사람이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지형도면 작성하고 승인 신청하면 대조해서 착오 없으면 30일 안에 승인해주겠다. 그래야 이제 지형도면 뭐 할 수 있어요? 고시가 되면 이것도 효력 발생한다. 다음 날에 5일 후에 고시하는데. 근데 시험장 가면 다음 날이니 뭐 5일 후니 이상한 소리 하니까 고시함으로 효력 발생한다를 멋있게 딱 넣어놔야 돼요. 됐고. 그래서 자 지형도면 누가 작성해요? 그럼 이방권자가 단 시장 군수만 대도시장을 제외하고 도지사한테 승인 어때?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다가 결정된 사항을 표시한 그림을 지형도면이라 한다. 기타 축척 이런 거는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으로 갔기 때문에 얘는 시험에 안 나온다. 하나 더. 제가 여기다 되게 아주 좋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쓴 거는 공법은 다른 과목에 피해 주면 돼, 안 돼? 피해 주면 안 돼요. 공법 공부하느라고 중개사법을 못했다 이런 핑계 대지 마세요. 중개사법 하셔. 공법 숟가락만 넣으면 돼. 근데 공법 공부하느라고 공법 60점이 나왔는데 중개사법이 만약에 50점이다. 도라이. 이만큼 양을 죽으라 공부하는 게 맞아요. 이만큼 양을 죽으라 공부해야 돼. 이만큼 양을 죽으라 공부해야지. 다른 과목에 피해 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권한자 한번 보자. 제가 아까 전에
광역하고 기본계획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 그럼 기본계획은 5년마다 뭐 해야지? 타당성 검토. 얘가 바뀌면 누구도 바뀌어야 돼? 도시관리계획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얘 5년마다 타당성 검토 하는데 성장관리계획도 몇 년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 세 개가 5년마다 하는 게 있고 정비법 가면 정비기본계획은 도시에서 짜잖아요. 이 기본계획이 바뀌면 정비기본계획, 정비기본방식 바뀌어야 돼요. 왜 몇 년마다? 5년마다. 저기 주택법 가면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고 있어요. 걔 10년 단위로 짜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해서 6개가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거야. 그 다음에 도시 그러면 어디라고 그랬죠? 특광, 특특, 시군. 그래서 요 사람이 다 규제하는 거라 개발행위 허가권자야. 그럼 이제 도로로 결정이 딱 되고 나면 이름이 뭐로 바뀌고 도시군계획 시설. 그럼 여기는 수용할 땅이니까 개발행위 하지 마라. 금지시켜야죠. 개발행위 금지가 되는데 결정이 되고 시간이 흘러 10년이 지날 때까지 안 했어. 너무한 거죠. 장기 뭐야? 미집행. 10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날 때까지 안 했어. 이건 너무한 거잖아. 그럼 20년이란 단어 나오면 20년이 되는 날에 효력을 잃는다 자동으로. 10년일 때는 야 그러면 매수 청구라도 해서 네 권리 내가 구제해 줄게. 근데 개나 소나 다 하면 안 된다. 지목이 뭐? 대나 하는 거야.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10년간 안 하면 내 땅 사주세요 하는 게 뭐예요? 매수 청구. 그러면 도로 설치하려고 위반했던 사람은 특광. 특특 시군이니까 이 사람한테 하고 시행자가 정해져 있으면 시행자, 설치관리 의무자 있으면 설치관리 의무자 이렇게 매수 청구하겠대. 그럼 통보는 6월이요. 6월 내하고 2년 안에 매수해야 되죠. 아무것도 만약 매수 안 하기로 했을 때는 진짜 미안하니까 330 허가해 주겠다. 3층 이하의 순수 단독, 3층 이하의 1종, 2종 근생인데 단, 안, 노, 단은 안 된다. 이따 뒤에서 또 나올 거야. 또 할 거야, 이따가. 그리고 이제 공작물 허용해 주겠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20년이 지날 때까지 안 했으면 최장기이기 때문에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된 거야. 여기서 권한자 중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권한자가 얘거든요. 국토계획법에서는 아까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한 사람 있죠. 위반한 사람이 아까 뭐도 그렸지? 지형도면 그랬고 사업도 얘가 했죠. 그리고 얘가 잘 들어요. 위반했던 사람이 설치하려고 했으니까 돈도 내야 될 거 아니야. 단계별 집행계획도 누가 짜는 거야? 위반권자가 짜는 거야.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맞아도 허가하면 안 되는 게 계획이 안 맞으면 약간 좀 밀어놔라. 그래서 허가 제한하는 사람 중에 국장, 시도의사, 시장군수가 있어요. 근데 특광, 특특 시고 나면 얘만 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아까 얘만 하는 거 하나 있어. 외우라고 그랬던 거. 온리. 도시군 기본계획은 얘 누구만 하는 거야? 특광, 특특 시장군수만 하는 거고 수립해서 기본계획, 단계별 예산계획도 집행 공고도 얘가 하는 거고요. 여기 개발행위 허가 누구한테 가서 받아야지? 특광, 특특 시군이야. 그리고 아까 성계획이라고 했죠. 성이 뭐였냐면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얘는 지정권자가 국장이 아니에요. 누구만 하게 됐어요? 특광, 특특 시장군수만 하게 됐기 때문에 시험에서 얘네들 제일 많이 내는 거야. 그 다음에 국장의 권한이 아닌 거 찾아라 할 때 기본계획은 안 나온댔죠. 기본계획 안 나와. 단계별 집행 공고 안 합니다. 동네에서 하는 건 니들이 알아서 해. 그리고 정비사업 관련된 건 정비법 가서 배우면 돼. 그래서 여기 권한자 관련돼서 이게 제일 잘 나왔고. 그럼 이제 계획이 짜졌네. 계획 짜졌으면 내 마음대로 이용하면 안 되니까 뭐 받아야 돼요?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돼. 그래서 개발행위가 뭔데? 그래서 개발행위는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인데 그 중에서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는 전국에서 받는 거예요. 근데 한 놈은 전국이 아니야. 이게 물건을 쌓아놓는 지역이 맨날 개발하려는 곳이면 굳이 허가 안 받아도 되죠. 그게 도시지역에서 주상공 녹 중에 어디가 맨날 개발하는 지역이에요? 주상공. 주상공은 빼라. 어느 지역에서 물건 쌓으면 받아라. 녹지지역. 관농자 중에 볕단, 집단, 비료, 포대 쌓는 데가 어디예요? 농림지역. 그럼 농림지역 빼. 그럼 녹관자죠. 그래서 얘는 어디에서만? 녹관자. 몇 월 이상? 1월 이상 쌀 때 허가 받아라. 그럼 만약에 40일 쌌는데 허가 받아야 돼. 20일 싸면 시험에서 40일 한 번, 20일 한 번 나왔어요. 몇 월 이상이라는 거 아시면 돼? 1월. 그리고 토지용지 변경에서는 얘가 개발하는 게 일반적으로 건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건 규제 대상인데 굳이 농사 짓는 거 규제할 필요 없잖아. 뭐가 목적일 때는 제외한다. 경작은 제외합니다. 여기까지. 그럼 이 개발 행위를 하려면 당연히 특광, 특특 시군회한테 가서 뭐 받아야 돼? 허가. 근데 경미한 경우에는 허가 안 받는댔죠. 그래서 천재지변 응급복구일 때는 일단 하시고 몇 월 내신고? 근데 아까 1월 내고 신고 안 하면 벌칙 어땠지?
500만 원 이하 과태료였죠. 뭐야 지금 매수 이야기, 투자 얘기 재밌었어요? 뭐야? 1교시가 좀 길어집니다. 다 끝났어 이제. 예, 1교시가 좀 길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 한 장 끝내야 되니까 나 하는 거 아니야. 체계도인데 중간에 끊으면 체계도가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 1번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나오는데 2번, 3번 경미는 옛날에 쌍팔년도 때 나왔는데 최근에는 이 숫자가 뭐가 중요하냐? 안 내요. 그래서 경미한다 약간 작으면 허가 안 받는다 이 뜻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나오는 게 토지를 분할하는 목적이 사독에서 허가를 받은 후에 분할할 때 안 받아요. 사가 뭐죠? 사독에서 허가 받아 분할할 때. 내 땅을 기부 체납하려고 분할하는 거야. 혹시 주미 60, 상공 150, 녹 200. 요거 미만이면은 요거 허가 받아야 되지만 이 사유가 사독에서 허가 받아 분할할 때 이거보다 작아도 허가 안 받는다. 공공용지로 기부 체납하려고 분할할 때도 이 면적보다 작아도 안 받는다. 국가 행정재산, 행정재산을 정부가 매각하려고 분할하는데 왜 허가 받습니까? 그죠? 도시공개 시설 들어가서 분할할 때 분할 면적 요거 미만일 때 이상일 때 요 사공행도 이상은 허가에서 뭐 한다? 예외. 그럼 요거 대상이니까 절차는 이렇게 된대요. 절차. 자,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를 하려면 관할 특광특특시군에게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얘가 허가 기준에 맞는지 볼 때 가격은 심사 기준이 없댔죠. 사적 개발행위니까 많이 해라, 조금 해라. 조금. 5천 미만 하는 거, 1만 미만 하는 거, 3만 미만 하는 게 있는데 주상생자 같은 경우는 얼마까지? 1만. 근데 녹지 중에서 보존 녹지는 많이 하면 안 되고 도간농자 중에 자연환경 많이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얼마까지? 5천. 그래서 5천이 시험에 잘 나와서 노란색을 한 거야. 그 다음에 공간농은 얼마까지? 3만. 요 미만이면 일단 허가해 줄 건데 면적이 적정하고 나머지가 계획에 적정해야 되고 사업에 지장 없어야 되고 기반 설치 확보 계획이 적정해야 되고 주변 경과 좋아해 이루어야 돼, 부조화 이루어야 돼. 얘는 당연한 거니까 틀리게 할 일이 없다. 틀리게 하면 면적만 틀리게 한다. 그럼 기준에 맞았네? 그럼 이 사람 허가해 줘야 되죠. 며칠 안에? 15일 안에 뭐가 치냐면 의, 협, 심. 의가 뭐죠? 의견 정치, 협의. 그 다음에 심의 거쳐서 해주는데 요게 최근에 부피가 3만이었는데 이게 5만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또 바뀐 거야. 나 미치겠어. 맨날 뭐뭐 하면 바꿔. 아까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누가 지정하는 건데? 해양사무 장관인데 몇 제곱미터? 1제곱킬로미터보다 작으면 시도에서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부피가 5만 세제곱미터 이상이면 엄청난 산을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 심의 거쳐라 이 뜻이에요. 왜 하나 바뀌었고. 의협심 거칠 때 내가 하는 행위가 다른 법률상 인허가 받아야 되는, 다른 법률에서 인허가 받아야 되는 거면 서류 제출하면 협의한댔죠. 협의가 이루어지면 나중에 인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그리고 허가를 할 때 내가 허가해 줄 건데 이거 네가 기위 환경 적용할래? 기가 뭐였어요? 기반시설, 위해 방지, 환경 오염 방지, 경관, 적용 할 것을 조건으로 이행보증금 일치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 행위자가 국가 등일 때, 국가 등이 아닐 때는 이행보증금 일치하게 할 수 있는데 이행보증금 몇 프로? 총공사비 20%를 현금으로 일치하는데 보증서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준공검사가 끝나버리면 보증금은 돌려줘야 되죠. 뭐 받으면 지체 없이 돌려줘요? 준공검사 받으면. 사유는 기굴발, 차비, 기반시설, 굴착, 발파, 차량 통행, 비탈면 적용할 것을 조건으로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나중에 준공검사 받으면 지체 없이 반환할게. 그 다음에 허가 기준에 맞으면 허가해야 되는데 여기는 보존 가치가 커서 계획을 짜고 있어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원칙이 몇 년? 3년. 근데 이 5가지 중에 3, 4, 5는 계획을 짜고 있어서 몇 년 연장할 수 있어요? 2년. 이때는 심의 안 고치고 2년 연장해서 얘는 최장 5년, 얘는 최장 3년이 되는 거야. 보존 가치는 뭐예요? 3년. 계획을 짜고 있어서 짠 지역이라서 짜고 있어서 기본 계획이나 관리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데 용도 지역이 변경이 예상이 되고 그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3년간 제한하겠다. 3년 안에 못 잡으면 어떡할 건데 심의 안 고치고 2년 연장해서 5년까지 주겠다 이 뜻이야. 지구단위 구역 묶인 땅, 기반시설 구역 묶인 땅은 지구단위 계획은 몇 년 안에 계획 짜죠? 3년.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1년. 그래서 얘 안 짜면 그날에 다음날 해제되잖아요. 계획 짜고 있는 애들이다. 그리고 나서 개발행위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무슨 검사 받으면 돼? 준공검사 받고 공공시설 귀속은 이따 개발행위 파트에서 할 거야. 그럼 여기서 숫자가
제일 많이 나오는 숫자가 5개인데, 일단 방금 전에 했던 거 대지분할 제한 주미 60, 상공 150, 녹 200. 요거는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법에서 분할이 안 되고 건축물이 없을 때만 이게 개발의 허가 기준이야. 그리고 주미 60, 상공 150, 녹 200. 얘는 동시에 토지거래 허가 기준 면적도 된다. 같이 기억하세요. 그리고 개발행 허가할 때 아까 주상생자는 얼마? 1만. 공관농은 3만. 자연환경 보존녹지 5천. 요 미만이면 허가해 주는데 이 면적 이상이면 뭐가 친다고? 심의. 그다음에 요거보다 커지면 공적 개발인 도시개발에서 가야 돼요. 그래서 주상생자는 1만 미만이 개발의 허가인데 이상이면 도시개발에서 해야 돼요. 공업지역은 얼마? 3만. 바깥의 지역은 30만. 초사 10만. 요거까지는 사적 개발행위가 공적 개발행위로 가는 경우. 그리고 건폐율하고 용적률 아직도 못 외웠다. 눈을 확. 건폐율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5566 57 9 887. 공업은 777. 나머지는 20. 계획관리만 40. 100부터 50 더하는 거야. 100, 150, 200, 250, 300. 준주거 지역은 500. 1500에서 200씩 빠져. 1500, 1300, 1100, 900. 0, 3, 300, 350, 400. 이하는 다 80인데 생산녹지, 자연녹지, 계획관리만 100. 요거는 건폐율이야. 그리고 지구단위 뒤에 가서 나올 건데 요거는 최근에 잘 나오진 않는데 요 세 가지는 네 가지는 잘 나온다. 됐어요? 요까지. 요까지고 요 이제 사적 개발행위가 있는데 공적 개발행위 관련돼 가지고 아까 사건 보호하는 매수청구가 있고 매수청구랑 채권 관련된 거 있거든요.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요 두 개 한 다음에 뒤에랑 연결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 쉬었다 이어서 할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